안녕하세요. 오늘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일단 금요일 폭락에서 많이 회복을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금요일 마이너스 10.3% 폭락을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플러스 5.6%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상승은 인텔과 마이크론이 이끌었어요. 각각 11%, 10% 이렇게 올랐죠. 자,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금요일에 이 하락은요, AI 끝이 아니라 쏠림 현상으로 좀 일부 터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 배경 역시 바이더 DB였다는 거예요. 빠지면 더 산다라는 겁니다. 자, 월가의 해석은요, 건강한 조정이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S&P 500 8,000 목표가 유지를 했고요. 자, 시티은행에서는 오히려 연말 목표를 7,700에서 8,1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UBS에서는 AI 전망,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펀더멘탈 견조론을 내비쳤는데, 자, 일단 반등에는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이번 주 조금 불안한 지뢰밭들이 있죠. 일단 다음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다음 관문 물가예요. 자, CPI 발표죠. 일단 소비자 심리는 엇갈렸고요. 수요일 CPI 4.2% 예상을 하는데, 자, 이 같은 수치는 3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이 근원 CPI는 소폭 둔화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 CPI를 가지고 연준이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일 CPI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경우 이 텍사스주의 바스트롭에 유의미한 진정 상황이 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등 일단 한숨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세력들의 옵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옵션 포지션 먼저 보시면요. 이번 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단기 물량들이 조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500 콜옵션 굉장히 많은 수량이 또다시 늘어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408, 현재 $408와 이 $500 콜옵션 사이에는 $100 정도의 이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대응하시는데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본장 시작 전에 또다시 한번 세력 포지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공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이런 옵션 포지션들이라든지 매매 전략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이런 매매에 녹여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 지역이죠. 텍사스주 바스트롭. 현재 비포 애프터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들고 온 거고요. 최근에 여기 태양전지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는 보도가 돌았었죠. 자, 텍사스주 바스트롭은 곧 북미에서 가장 큰 태양전지 그리고 웨이퍼 생산 시설 중 하나의 본거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은 이미 건설 중이고 AI 위성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초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이 바스트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태양광 공장을 짓는다가 끝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 스페이스X가 위성, 태양광, 반도체 패키징, AI 컴퓨팅, 스타쉽 발사 능력까지 하나의 수직 통합 인프라로 묶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스트롭 이 지역 자체는요. 이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제조 거점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기존에는 스타링크 단말기, PCB, 첨단 패키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태양전지와 웨이퍼 생산, 더 나아가
이 AI 위성 생산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바스트롭은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이 차세대 우주 기반 AI 인프라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핵심 제조 클러스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무시한 이 규모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태양광 공장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상용 태양광 패널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라기보다 스페이스X가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효율, 고신뢰성, 솔라셀, 웨이퍼, 모듈 이런 공급망을 직접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위성이 궤도에서 연산을 하려면 당연히 전력이 필요한 거고요.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 변압기, 냉각, 부지, 인허가 이런 병목에 막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직접 받고 열은 우주 공간으로 방출할 수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 구조를 통해서 전력 병목 없는 AI 인프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같은 이런 일론 생태계 안에서 제조 철학이라든지 뭐 인재, 공급망, 자동화 노하우, 전력 인프라 비전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배터리, 그리고 AI, 로보틱스, FSD, 자율주행을 묶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 바스트롭에서 태양광 셀이라든지 웨이퍼, 첨단 패키징, AI 위성 생산을 수직 통합한다면 앞으로 이는 테슬라가 맞닥뜨릴 AI 인프라 병목을 푸는데 간접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첫 번째는 전력이죠. 굉장히 강한 포인트죠. AI 시대의 병목은 GPU뿐만이 아니라 GPU가 있어도 이 전력이 없으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망 접속, 변압기, 냉각, 송전망, 부지 확보가 모두 다 병목인데요. 테슬라는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제조 자동화, 에너지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대규모 AI 연산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일론 생태계가 태양광 생산과 우주 기반 전력, 컴퓨팅 인프라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테슬라는 단순히 외부 클라우드 비용을 지불하는 AI 기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컴퓨팅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업군 안에 위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전력이 불리시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제조 내재화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처럼 반복 개선하고 공장을 제품처럼 최적화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자, 스페이스X도 똑같습니다. 로켓을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반복 생산품으로 만들었고 스타링크 위성도 대량 생산 체계로 바꿨죠. 이 바스트롭의 이 같은 생산, 태양광이라든지 웨이퍼, AI 위성 이런 생산은 이 제조 철학이 AI 인프라로 확장되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과해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직접 만드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수직 통합화 하면서 원가라든지 속도 그리고 품질, 공급망 안정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타사 대비해서요. 테슬라의 배터리, 기가팩토리, 슈퍼차저, FSD 칩 전략이 그랬고요.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과 스타링크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강한 포인트는요. AI 위성과 테슬라 AI의 잠재적인 연결성이다라는 거죠. 현재 확인된 내용만 보면 이 바스트롭의 AI 위성은 스페이스X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FSD와 옵티머스는 막대한 데이터와 연산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지상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AI 경쟁을 따라가려면 이 전력비, 부지, 냉각비, 인허가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라는 겁니다. 반면 스페이스X가 우주 기반 AI 컴퓨팅을 상업화한다면 테슬라는 같은 이 생태계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전략적인 수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같은 창업자와 같은 제조, AI 철학을 공유하는 기업들이 전력 그리고 컴퓨팅, 반도체, 로보틱스에서 서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요. 이 텍사스 제조 벨트라는 거예요. 오스틴의 기가 텍사스, 바스트롭의 스타링크, 태양광, AI 위성 생산,
그리고 그라임스 카운티의 테라팩 구상까지 연결을 하면은 일론 생태계 안에서 이 텍사스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거대한 제조축을 이미 건설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공장 몇 개가 늘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미래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전력과 그리고 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컴퓨팅. 이거를 물리적으로 가까운 지역 안에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다라는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인프라가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AI 제조 비용과 공급망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재평가 가능성이라든지 뭐 인재와 기술의 이 집적 효과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은 단순 고용 효과를 넘어서는 거죠. 자, 시장은 아직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사람이 많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물리적 AI를 현실 세계에 배치하는 기업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바스트롭 투자는요. 이 피지컬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 컴퓨팅 인프라의 거대한 한 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는요. 단순 주변 소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일론 생태계 전체가 AI 인프라 전쟁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불리시한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누군가는 최근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제가 콜옵션 어마무시하게 잡혔다고 말씀드렸죠. 바이더딥으로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등해서 뒤늦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폭락할 때부터 이런 장대 음봉 무섭지만 오히려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은 잡아가고 있다. 정반대로 이런 공포와 반대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 이제 반등 나왔고요. 이번 주 변동성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터질 때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정해놓는다면 전혀 어려울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로 제대로 된 수익, 기왕이면 더욱더 많은 수익을 챙겨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런 모멘텀들 계속해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나리오 세워두시고 대응만 해 나가시면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주가는 올타임 하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1달러도 안 되는 종목이 쭉 올라가가지고 214달러 넘게 올라갔습니다. 뭐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오른 종목이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의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자, 기존 CPU만으로는 이 GPT, 챗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빅테크나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했고요. 그 수요가 엔비디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엔비디아다. 자, 그럼 AI 시대잖아요.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 자, 투자자는 이런 걸 잘 찾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AI 시대의 병목은 전력이다. 그 다음 병목은 전력입니다. 자,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이 난리냐? 자,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던지 뭐 우리가 소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로그 기록들은 일반 데이터 센터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잘 안 왔다 하시죠? 자, 여기 이걸 보시면 이게 NVL72 이 렉인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이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13만 와트라고 해요. 상상이 안 가죠.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고성능 기준으로 10,000에서 2만 와트면 충분한데요. 거의 이거는 최대 13배의 전기를 잡아먹는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 얘가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데이터 센터는요, 확 전기를 썼다가 또 전기를 안 썼다가 이게 구별이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풀로 써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론이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죠. 1기가와트면요, 이게 6,00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천안시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나오겠죠.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존의 변압기와 정류기, 인버터,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이 분산형 전자식 변압 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요, 이 설치 공간,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 관련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차세대 병목을 잡는 회사, 엔비디아는 이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데 이 전력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회사가 어디냐?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을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또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구독자 혜택 3가지 제가 넣어놨죠.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다가 받으실 번호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 땡땡땡땡 뭐 입력하시면 되고요.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주가의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